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오늘 제 글쓰기 수업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26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주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바로 독서 모임이 좋은 3가지 이유.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 분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네. 몇 명 보여요? 이러한 글쓰기의 과정, 매번 자신의 그 고갈된 재능을 보면서 또 뭘 쓸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글감이 왜 이렇게 없는 거지? 참으로 힘들고 또 막막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글쓰기를 계속 하게끔 도와주는 우리의 든든한 친구가 바로 독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요.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죠? 관심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제 책이에요.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 작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읽어보신 분? 코로나로 인해서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책 모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책 모임을 많이 못하니까 예전 제 책만큼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책 모임은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라는 책을 벗삼아서 같이 읽으면서 모임을 하시면 좋겠어요. 책까지 쓰고 무려 15년이나 책 모임을 한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독서 모임을 권할까요? 너무너무 사실 이유가 많아요. 강의할 때는 10가지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로 하면 너무 긴 거지. 그래서 핵심적인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들을 준비 되셨죠? 독서 모임이 좋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생각이 정확해진다. 글을 쓸 때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면서도 막상 쓰려고 하면 이런저런 길로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내용을 쓰고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아요? 또 한 작가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이야기가 초과되는 즐거운 경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소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기록할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글쓰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죠. 하려는 얘기가 명료하고 또 그 언어들이 정확해진다면 글 쓰는 사람은 더 수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나 이런 책을 읽었어.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더라? 작가가 이런 거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나요? 가족들이 잘 들어줘요? 열심히 막 경청을 합니까? 그러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 책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책 모임 외에서 책 좋아하는 친구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책 모임에 가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같은 책을 읽고 모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매칭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뿌옇고 희한하게 돌아다니던 그런 생각들이 점점 길을 찾고 조금씩 정확해져요. 그러다가 내 발언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김민영 회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이런 부분은 너무 좋았는데 근데 결말이 좀 너무 뻔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 어때요? 근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상당히 정확해져요. 자, 두 번째, 책을 아주 열심히 읽는 습관이 생겨요. 정말 나 책을 열심히 읽고 싶잖아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래야 내가 만족도도 높고 이 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잖아요. 여러분 책 사는 거 좋아하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소문난 책 사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읽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 그 많은 책 중에 사실은요 읽을 확률이 가장 높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치? 책 모임 할 책이 정독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저는 책 모임 할 때 가장 열심히 읽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게 돼요. 몇 분 전까지? 책 모임 5분 전까지. 한 번 더 보는 경우까지 있어요. 야, 너는 작가인데 왜 책 모임을 안 해도 그렇게 열심히 읽지 왜 그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전 책 모임이 너무 즐겁고 항상 기쁜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 모임하고 글쓰기를 병행하는 거죠. 세 번째, 책 모임이 좋은 이유. 생각의 폭을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흔히 사고의 확장이라는 이런 좀 재미없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고가 확장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안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글을 쓸 때 항상 필요해요. 시야의 폭이 너무 좁고 그 시야에 너무 갇혀 있다 보면 정말 글감도 단편적으로 흐르고 매번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책을 한 10명 정도가 함께 읽는다면 이 책을 10번 혹은 10권을 읽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다음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선, 다른 시선으로 이 책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존경하는 작가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장소설 중에 한 권이죠. 전 셀린저를 너무 좋아해서 셀린저 평전, 지금은 절판돼서 없어요. 저 갖고 있어요. 네, 책 자랑하고 싶네요.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은 홀든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학교 밖을 나오기도 하고 자기 여동생과 교감하는 이런 여러 성장 소설인데, 이 책이 미국의 학부모들에게 이것은 금서다,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모험생처럼 잘 커야 되는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일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반대를 당했던 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의 동료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처음에 읽고 별점 만점에 거의 1점인가를 줬어요. 너무 별로다, 자기는 안 맞는다, 내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 독서 모임을 한 2년 정도 하고 다시 이 책을 토론했는데 몇 점 줬는지 아세요? 만점 주셨어요. 인생의 책이라고. 다양한 책을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왜 이 책을 명저라고 사람들이 꼽는가, 왜 성장소설의 대표작으로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J.D. 셀린저의 대표작이라고 꼽는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이제는 홀든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40이 넘어서 한 2년 사이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 모임에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책 모임을 안 할 수도 있고 책 모임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책 모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도 여러분은 북클럽을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너무너무 도움되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책 모임을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